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5월 2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 시장의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오늘 CSNBC 경제난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경제가 엉망이 되고 연준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 주택 가격은 지금 올라 있는 데서 아직 내려가진 않으나 주택 판매는 급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많은 바이어들이 신규 주택 구입을 멈추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신규 주택의 중간 가격은 2020년 57만 불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대비 31%가 오른 가격이고 2021년도도 2020년 대비 21%가 올랐습니다. 2020년과 2022년을 비교할 때 거의 60% 정도가 취소 선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주택 매매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 혼란에 대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하락하였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고 주택 매매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미국 소매점들에 대한 재무보고가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월마트나 또는 타겟 같은 소매점은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또는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자들 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급 매장과 명품 매장은 전혀 경기를 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스트롬과 랄스로렌의 낙관적인 수익 예측은 미국 소매 산업에서 고객층의 깊은 주머니 덕택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치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상황을 전혀 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트롬 최고 재무 책임자인 CFO인 앤 브란만은 노스트롬 연간 회계 연도를 인상한 후에 현재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객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다는 징후를 본 적이 없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랄스로렌도 연간 예상하였던 것보다도 수익이 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품의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을 20-30% 높이니 더욱더 수익이 많아졌고 판매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어려운 생활고는 서민들의 몫인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더욱더 심화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주는 공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옛날 속담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글로벌 타임즈에 의하면 중국 기업들은 이미 원숭이 수두에 대한 핵산 테스트 키트와 백신으로 원숭이 수두 공항에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글로벌 타임즈가 여러 중국 진단키트 제조사가 원숭이두에 대한 핵산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원숭이두 감염에 대한 공식적인 감염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숭이 수두 감염이 없는 나라에서 백신을 미리 개발하였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CDC 발표에 따르면 원숭이 수두는 주로 양성애자나 동성애인 남성의 성기 주변에 맨 처음에 수포가 생기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숭이 수두는 일반 특정 성병과 다른 성병 감염과 혼동이 될 수 있다고 하며 발병 즉시 밀접한 접촉들은 피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애완동물 간의 전이도 가능하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CDC에는 약 1억 회분 이상의 수두 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구형 원숭이 수두 백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신 것으로는 2019년도에 승인하여 구입한 1000회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WHO의 경우에는 3100만 회차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몇십 년이 지난 구형으로 약효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중국제를 다 써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의회에서 통과하여 조 바이든이 서명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금 400억 달러에 대하여 오늘 정확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크라이나의 군수장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00억 중에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유지를 위하여 39억 달러를 소모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및 글로벌 인도주의적 보호를 위한 160억 달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동맹국 및 국방부 현대화 프로그램의 장기 지원을 위한 20억 달러가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400억 달러 상당의 군사 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190억 달러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190억도 채 안 되는 돈이 더욱더 작은 패키지로 또 쪼개집니다. 우크라이나 군대 및 국가보안군에 대한 훈련, 장비, 무기, 병참 지원, 보급품 및 서비스 급여, 봉급, 정보 지원에 60억 달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미국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90억 달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외국 군사자금 보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4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크라이나는 해외로부터 군사장비를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40억 달러를 갖고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444, M1A2, SEP 같은 탱크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탱크를 만들고 또한 조달하는 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F-35 전투기를 44대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비행 프레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행기당 비행 경비는 최소한 시간당 27,000달러 이상을 소모하게 됩니다. 락히드 마틴이 연간 91개를 생산하고 있는 F-35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달받으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5년을 기다릴 의향이 있으면 F-35 44대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는 가까운 장래에 한 40억 정도라도 지원을 받는 것을 신속하게 되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에 어떤 자원이 제공이 되든 간에 러시아는 영공 통제, 정밀 미사일 및 로켓 시스템, 강력한 전자전 능력에서 결정적인 이점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공군력이 없기 때문에 드론을 날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드론의 이점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드론도 제작하고 우크라이나까지 배달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4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을 주겠다고 가결은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10분의 1만 우크라이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인 40억 달러에서 과연 우크라이나 정부에 들어가는 돈은 몇 프로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당나귀 귀 빼고 뭐 빼고 나니 남는 게 없다는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인 카나다인 마이클 이번스가 개별 탄소 발자국 추적기라고 하는 개인 활동 추적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거대 기업인 알리바바는 디지털 수용소를 향한 지구의 거침없는 행진의 다음 차기작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는 알리바바가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감시국가와 조지 오웰식의 신용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 조력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추적기가 사용자의 소재, 여행, 개인 소비 및 개인 성향을 전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여 옳은 일을 하도록 보완이 된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모든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에 의하여 수집되고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조지 오웰의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낙태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그녀가 낙태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라는 구조에서 인적 자산을 배제한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시대 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때는 낙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인적 자원도 경제 발전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되는 사람이 경제 발전의 기본이 되는 인적 자원을 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정 정책에 참담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의 칼 루신 법무부 장관은 케임브리지 아널리티카 개인정보 스캔들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에는 영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인 케임브리지 아널리티카와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함으로써 글로벌적인 소비자 보호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데이터 유출에 대하여 CEO인 마크 주커버그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으며,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날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민사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합니다. 소비자를 오도하고 데이터를 노출하며 법을 위반하며 신뢰를 어긴 기업뿐 아니라 기업 경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러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다음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잭 돌시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이사회에서 떠날 것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다음에 2대 주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잭 돌시가 이사회 임원직을 사임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유롭게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2인자로서 아무런 실권 없이 있는 것이 불편했던 것인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